부모님이 지금 6인데 저렇게 오늘 칼칼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후배로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정규재 대표님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우리 동지들한테 또다시 그 가시밭길을 가야 된다는 말이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이 불의의 나라를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마누라 하나 간수 못해가지고 국민 약속을 했으면은 그냥 용산 대통령실에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국민한테 약속했잖아요. 대통령 되면은 그냥 내조만 하겠다. 그 약속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약속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 대부분이 그 여자분 한 분 때문에 이렇게 혼란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한동훈 매일 카톡하면서 형수님 하던 놈이 또 그래 하는 것도 아니죠. 이제 우리 공화당이 1년 10개월 정도 아마 지방선거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9월 1일 날 국회에서 대강당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새로운 제4기 지도부를 구성을 합니다. 모바일 투표도 하고 현장 투표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 10월 다음 지방선거 6개월 전에 우리 공화당 안이 새로운 이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합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에게 깨부수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요, 이게 한탄할 데가 없어요. 한동훈이 저놈은 아니 대통령을 삼성으로 엮어가지고 묵시적 청탁을 만들어내고 아직 검사 기질 목표로 텔레비 앞에 와가지고 국민을 무시하기로 그렇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원희룡? 남경필을 필두해서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권영진 가장 먼저 탄핵 찬성하고 도망간 놈들이잖아요. 나경원 미국 가서 몰아켰습니다. 이런 자들이 보수 정당이라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고 거기에 불의의 세력들한테 박수 치면서 물개 박수 치고 따라가는 사람들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고 있지 말고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버려요. 버리면은 길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 지방선거 전에 길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공화당의 정의로움, 진실된 깨끗함, 그와 같은 새로운 보수 정당의 태동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공화당을 손잡고 국민의힘을 퇴출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야지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재명 같은 자가 대통령 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언제 국회 대통령이 있고 용산 대통령이 있고 이제는 국민의힘 대통령까지 생기는 요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참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를 데리고 무슨 짓을 하시든 유영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애국 국민들을 다 버려도 참자 정신 차리시겠지 하고 참았는데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요. 불의의 세력들한테 파면 우리도 똑같은 불의의 세력들이 되는 겁니다. 불의의 세력은 정의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탄핵무효투쟁 무죄석방투쟁에 싸웠듯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데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싸울 준비가 되셨죠? 9월 1일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또 국민들을 설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지들께서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사실 국제정책을 전공하는데 지금 사실 세계 지금 정세가 내일 모레 3차 세계대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우리한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세계사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2주 전에 통일부 자문이라서 통일부 장관하고 식사하면서 북한에서 작년 11월 달에 배 타고 도망온 23살짜리 아가씨가 있어요. 평양 출신인데 손주. 북한의 신세대지. 이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 또 말이 아닙니다. 젊은 애들이 완전히 김정은 북한 체제돼 해가지고 대놓고 말이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진통이 더 큰 어떤 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하나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이 성공했어요. 성취했어요. 여러분 8년 전에 여러분 제가 기억납니다. 항상 패키지 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내친 게 두 가지잖아요.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었잖아요. 사실상 두 가지가 다 성취됐잖아요, 여러분. 네, 탄핵이 잘못됐다는 게 다 알잖아요. 요번에 국힘당 후보들 다 나와가지고 난 그때 탄핵 때 어쨌니 말이지 발 빼거나 잘못됐다 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이게 회복이 안 될 뿐이지 사실상 탄핵 무효 내용을 성취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됐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만족해야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좀 나오시고 난 다음에 보여주신 그 행보에 대해 가지고 참 아쉬움과 그런 것이 많이 남지만은 우리가 석방된 거로 만족하고 제2의 도약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일어설 겁니다. 아마 제가 분명히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인대의 마지막까지 갔기 때문에 언젠가 국민들이 정말 불처럼 일어섰을 때 우리가 외친 목소리들이 반드시 국민들에게 공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방금 조원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8년 전에 태극기를 들고 나온 그 사람들끼리라도 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사실은 이게 참 우리의 숙제예요. 숙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연합이나 연대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가 돼야만 이길 수 있다. 또 마지막으로 아까 이승만 우리 정규재 대표님께서 사실 여러분 성서해 보세요. 모세가 왜 유대인들 탈출 그때 제가 지팡이 하나 들고 70세 때 아마 광야에서 자기 동포들을 구출하러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세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 젊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 아직 70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가 했던 그런 기적.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민족사가 보면 유대 민족사하고 너무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런 우리 동포들도 구출하고 지금 이 민주화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통일 나아가서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젊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서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해 나가십시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정규재 대표님 마지막 말씀 한 말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공화당을 좋아하잖아요. 보통 저희들이 노는 이 언론인들 세계 이런 데 가면은 절대로 물어봐요. 야, 정규재 씨, 정규재 선배, 어떻게 우리 공화당을 좋아하시오? 이렇게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답을 하죠. 야, 우리 공화당 사람만큼이나 그래도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하고 얼마나 착하냐. 그래도 원칙 하나 어떻든 그거 해보려고 노구를 이끌고 저렇게 고생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고마운 일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날 수 있도록 전부 좀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나가십시다. 이제 한 2년 안 되면 이제 지방자치 나잖아요. 지방자치 선거 오는데 국힘당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국힘당을 제가 몇 년 전에 국힘당
떨어뜨리려고 정치를 약간 해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국힘당을 떨어뜨리려고 나갔습니다. 근데 국힘당을 못 떨어뜨렸어요. 민주당이 너무 적게 얻었어요. 민주당이 좀 더 많이 얻어주면 됐었는데 민주당이 너무 적게 얻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국힘당 후보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 떨어뜨려서 묵사발을 내야 거기서 새로운 싹이 이제 나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저는 조원진 사전투표로 찍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 당 분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어떤 분이 날 붙잡고 고민하시더라고. 날 붙잡고 이러시는 거예요. 야, 윤석열이를 그대로 찍어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 제가 윤석열은 그 자체로 찍어서는 안 될 인간이니까 조원진 찍으세요. 조원진이 그래도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 있는 인간 중에는 조원진이 제일 나아요. 찍으세요. 그런데 우리 당 당원수보다 더 적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당 당원들 중에 그래도 야, 이재명이를 찍을 수는 없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손에 다 날려버렸죠. 시간을. 그 아까운 역사의 4년 5년을 지금 다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유혹을 받거나 잔머리를 굴리거나 나머지는 하느님이 해줄 거예요. 우리는 원칙대로 하면 나머지 작전은, 나머지 전술은 하느님이 해줄 거다.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나머지는 천지신명이 도와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칙대로 나가시기를 격려드리고 부탁드리고, 또 당 지도부도 그 원칙의 선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길 겁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니까 힘나시죠? 저는 사실은 세상에 하나님은 좀 무서운데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당원들 보면은 저는 한없이 두렵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투쟁을 하고 정의와 진실이라는 가치를 하루도 버리지 않고 보조금 한 푼 없이 부정부패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든 돈으로 운영하는 정당 77년사에 처음으로 만든 이러한 정당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대단히 위대하다, 자랑스럽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진실된 정의로운 국민들 앞에 나는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우리 그 길로 가서 끝장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또다시 가지밭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 구호대로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갑시다. 여러분, 오늘 오신 구호 한번 외쳐주세요. 구호를 한번 외쳐주세요. 오늘 우선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 동지 여러분 잠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가시밭길로 가자.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